지금 주도업종 새로운 차기 주도업종 가능성이 있는, 자 바로 이제 요건데요. 그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현대약품을 좀 보여드리면서 떨어질 때 잡아야 된다, 네, 그런 말씀들을 많이 좀 드렸었고,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 업종이 요즘에 좋은 소식들이 되게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이 기사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바이오 USA, 미국 이제 보스턴에서 열렸던 이벤트가 있었는데, 기업들이 여기 참가해가지고 이제 바이어들이랑 만나가지고 또 계약도 하고, 이제 그런 바이오 제약 이벤트 중에서는 가장 큰 이슈죠, 이게. 그래서 이제 6월 첫째 주에 있었던 일정인데요. 여기 이제 보면은 코리아라 그래가지고 그 바이오 USA 그 컨벤션 센터, 거기에 요 한국관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제 한국 기업들만 거기 이제 모여서 바이오들은 이제 맞이를 하고요. 여기 보면 코트라 있잖아요, 코트라. 이 코트라가 한국 그 뭡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우리나라 이제 수출을 지원하는 그런 정부 부서란 말이에요. 요 코트라가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요번에 이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잘 마치게 된 그런 이제 상황인데, 총 19개사가 참가했고 20개 부스를 마련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올해 한국관의 파트너링 3단 건수는 394건으로 작년에 비해 무려 65%가 증가를 했고요. 한국 바이오제약 회사들 중에 이렇게 기술력이 좋고 성장성 있는 회사가 많다는 거를 세계가 알게 된 그런 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외국과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기업 간, 시장 간의 접촉을 적극적으로 시도를 했고, 이거를 왜 하느냐?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시장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열으려고 하는 것이고, 한국에 있는 기업들과 미국에 있는 기업이 서로 뭐 기술 제휴, 합작사 이런 걸 좀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한 프랑스 대사관과 공동주관으로 프랑스 바이오 협회와 함께 코리안 앤드 프렌치 네트워킹 세션을 개최해가지고, 지금 한국 대통령이 저기 프랑스가 있죠. 한국 프랑스와 양국 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어쩌저쩌고로 셀트리온, 롯데바이오로직스, 에스티팜 이런 기업들이 또 참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MOU 체결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일정들이 계속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정부의 정책인 거예요. 한국 정부가 이 바이오 제약 산업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하는 그런 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번에 성공적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 내년 2024년도에는 분명히 지금보다 더 큰 성과를 키우기 위해서 아마 굉장히 성대하게 준비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작년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뭐 그렇게 주목을 많이 못 받았다 하지만, 올해 본격적으로,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큰 규모의 행사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제약 기업들이 여기저기서 막 주가도 이제 뛰어오르고 있고, 그때 했던 계약에 대한, 그때 이제 미팅을 한 거에 대한 결과물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제약 업종에 대한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 바이오 USA가 끝난 뒤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되겠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제 뭐냐면은, 단순히 이제 뭐 치료제, 뭐 특히 이제 예전에 코로나 관련주로 올라갔던 이제 그런 종목들보다는 이제 융복합이 시대잖아요, 지금은. 그럼 뭐랑 융복합을 많이들 하느냐? 또 화장품이나 어떤 리오프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부분들. 아까 방송에서도 얘기 좀 했지만, 미용이나 성형 같은 것들, 뭐 다이어트, 뭐 거기다가 건강기능식품 같은 것도 포함시킬 수 있겠죠? 이런 거. 요즘의 트렌드, 돈이 되는 트렌드랑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을 이제 보셔야 돼요. 이제 융복합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재료가 있는 기업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안 그래도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제가 많이 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벌써 이제 여행이나 항공주는 이제 오르기 시작하고 있고, 휴가철이죠, 이제 또. 휴가철이고 해외여행도 갈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감성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이 이제 스노우피크 그 의류 관련주로 최근 주가 많이 올랐다 하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관련한 의류에 대해서도 괜찮은 바닥주다라는 얘기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의류주가 올라가는 것도 이제 그런 이유예요. 엄청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리오프닝에 관련된 종목들이 요즘 계속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현대약품에 대해서는 요즘 주가가 좀 빠지고 있지만, 현대약품은 뭡니까? 탈모예요, 탈모 재료. 탈모 관련주라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바닥에서가 기회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국전약품도 드렸었죠. 국전약품 어떻게 했습니까? 좀 가다 말기는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이 약품이라는 재료보다는 앞으로 이제 전자 소재 사업, 전자 소재라는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새롭게 소개해드리는 오늘의 종목은 파맵신을 가져왔어요. 파맵신을 저는 바이오제약 재료로 이렇게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파맵신이 지금 요 뉴스를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주가가 금요일날 급등을 했고 오늘 좀 급락을 했어요. 요거는 제가 수요일날 방송에 나오는 그 상한가 매매법이랑도 또 연결이 될 수 있는데요. 파맵신이 왜 올랐나? 여기 보니까 대주주에서 물러나서 회사를 이제 넘긴다 라고 해가지고 14년간 파맵신을 이끌었던 유진선 대표가 최대주주 지위를 개인 투자조합에 넘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메디포스트, 헬릭스미스, 크리스탈 지노믹스, 전부 바이오 벤처 1세대로 불리는 창업주들이 오랜 기간 이끌어온 회사의 주인을 넘긴다고 하는데 안타까운 부분도 좀 있어요. 왜냐면 1세대 벤처 이런 바이오 벤처 기업들 중에서 아직도 살아있는 기업이 있고요. 벤처에서 유니콘 기업이 돼서 날개를 단 기업들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몇몇 언급된 기업들은 대표 자리를 넘기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불명예. 굉장히 막 주가가 막 하늘 끝까지 치솟은 상태에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 바닥을 긁게 된다는 거. 그리고 경영권을 매각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갑자기 급등을 해요. 이거는 주주들의 입장에서 주주들이 되게 반긴다는 거거든요. 그동안 꿋꿋하게 이 해당 사업을 지켜가는 것보다도 새로운 거에 대한 요구가, 니즈가 우리 주주들 사이에서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권을 매각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그럼 지금 상황이 되게 불만이었다는 거죠. 주주들 입장에서는. 지금 재미도 없고 회사가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오늘 주가 상승한 이유는 경영권 매각 재료로 주가가 이제 급등을 좀 한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하락을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주가를 보고서 저는 왜 단기적으로 접근해도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냐면 만약에 오늘 지금 시간의 거래 주가를 보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아까 막 호가가 많이 떠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호가가 시간의 거래 상한가에 갔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도 없이 바로 날아갈 수 있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조금 반응이 좀 올려다 말았어요. 조금 올려다 말아서 해볼만 하겠다. 그리고 요즘 바닥에서 올라가는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종목의 성격이라고 보여져서 가져오게 됐어요. 그래서 파맵신이 이번에 경영권을 매각하면서 이제 새로운 신사업 이야기를 좀 했는데 보니까 무슨 사업을 할 거냐면은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가지고 사업을 확장한대요. 근데 뭘 할 거냐? 사업 확장 분야는 전기자동차 전장품, 전기차 부품, 충전기 제조 및 판매업, 전기차 충전기, 그리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 등이 예고가 된다고 합니다. 아니 이 회사 바이오 회사인데 갑자기 전기차 충전은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고 있는 사업이랑 전혀 연관성이 없죠. 뭘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는 안개 속이라고 봐요. 여기서 이미 전기차 충전한다고 하고 있지만 전기차 충전기 사업이 대단한 기술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다른 거로 엮을 만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경영권 매각이 돼가지고 전기차를 한다는 게 재료가 될 수도 있지만 전 이 부분도 좀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 뭐냐면 현재 지금 이 파맵신의 지분 구조를 보시면은 유진산 아저씨가 지분을 여기 이제 7.6% 가지고 있어서 대주주 지위를 갖고 있는데 아니 대주주 지위가 7%밖에 안 돼요. 지분이. 회사가 시총이 940억짜리 1000억 원이 좀 안 되는 회사인데 7%만 갖고 있어도 이 회사의 최대주주 지위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럼 대충 1000억 원이라고 치고 지분 7%라면 얼마예요? 70억 정도면은 이 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상장사의 대주주 지위 치고는 되게 저렴한 금액이거든요. 70억이라고 많이 한다고 하면은.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경영권이 되게 불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주주 지분이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보통 대주주가 한 50% 이상 갖고 있으면은 아무리 경영권을 뺏을 수가 없어요. 대주주가 50% 갖고 있는데 주주총회 어떻게 이길 거예요. 그래서 경영권이 좀 안정이 되지 않는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300억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를 해서 이게 납입일이 이제 7월 26일이에요. 그래서 7월 26일 날에 돈이 들어오면은 8월 17일 날 주식이 상장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파맵신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의 이런 새로운
이제 펀드, 개인 투자자협이라고 하는데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가 인수를 하게 되는데 파맵신 다이아몬드라는 사모펀드가 대주주가 되고 요 대주주가 지분을 29.3%를 갖게 된대요. 그러면 29.3%를 갖게 되면은 유 대표의 지분은 3.6%로 낮아지게 되고 어쨌든 대주주가 29%, 거의 30% 가까이 여기 우호적인 지분, 유진선 대표가 회사 경영권 매각했다고 갑자기 뭐 안티가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주주와 과거 전 대표의 지분을 합하면은 30% 정도가 되니까 물론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경영권이 조금 안정된 회사로 갈 수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도 시장에서 주가를 끌어올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아까는 잠깐 이제 전기차 충전 얘기만 나왔지만은 여기 파멸시링 공시를 통해서 해외 자원 개발 및 비철금속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그리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자동차 모빌리티 제조 및 판매업이라고 완전 새로운 회사가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괜찮은 재료인지 나쁜 재료인지 파악은 조금 애매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괜찮은 재료라는 건 뭐냐면 지금부터 장기 투자하면은 주가가 나중에 50% 100%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말 거대한 재료인가, 그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지금 돈이 들어오기 전, 돈이 언제 들어오냐면 7월 26일에 돈이 들어오는데 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많이 요동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일단은 내일 한번 단기 공략을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번에 경영권 매각을 하게 돼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7월 26일 날 마비일이고요. 돈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면은 지금은 현재 대주주가 7%라는 굉장히 작은 걸 가지고 대주주 지위를 갖고 있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 미래에는 대주주가 29%를 보유하고 있는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게 된다. 경영권이 조금 더 방어가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요게 이제 하나 긍정적인 부분이 되겠고, 또 하나는 아직은 조금 의문인 부분인데 바이오 제약사가 갑자기 전기차 사업과 또 자원개발 사업을 한다고? 물론 되면 좋죠. 성공적으로 하면은 좋은데 과연 새로운 걸 하게 된다?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파맵신이라는 회사가 갑자기 이걸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른 회사와 또 다른 M&A라던가 또 인수합병, M&A 합병 과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게 나중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좀 애매한 재료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 두 번째 재료를 제외하고서라도 경영권이 안정된다는 것 자체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파맵신의 미래가 이제 그렇게 된다. 일단 7월 26일이 돈 들어오는 날이니까 그 전까지는 단기 투자를 한번 볼만하다고 봐요. 첫 번째 종목은 파맵신이라는 종목이고 제가 하나 더 드린다고 그랬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뭐냐면은 요것도 이제 바이오 제약 재료인데요. 좀 몇 개를 준비를 좀 했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요 종목은 두 번째 제가 보고 있는 바이오 제약주 종목은 LNK 바이오라는 종목이에요. LNK 바이오 옛날에 한때 2020년도 코로나 때 정말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였던, 바닥에서 주가가 10배도 아닙니다. 10배도 아니고 한 20배까지는 아니고요. 10배거로 넘어가지고 3,500원에서 56,000원까지 갔던 정말 미친 종목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뒤로는 쪼그라들어가지고 여건이 떨어졌죠. 자, LNK 바이오를 한번 저는 보고 싶은데요. 이 회사가 최근에 1분기 때 실적이 잘 나왔어요. 1분기 때 실적이 잘 나와서 주가가 급등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실적이 잘 나왔는데 갑자기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한대요. 그래서 회사 돈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 왜 좋은데 갑자기 여기서 찬물을 끼얹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를 한다고 하는 유상증자를 발표하고 나서 한 대 맞고 다음날 23%를 맞으면서 이틀 동안 정말 말도 안 되는 급락이 나왔어요. 주가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며칠 만에. 그리고 그 바닥을 추스르고 막 이제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폭락이 좀 나오면서 사실 5월달 중순 생각하면 우리 증시가 좀 거시기하긴 했어요. 5월 중순이면 여기거든요. 안 그래도 장이 좀 안 좋은 상태였다 보니까 폭락이 나왔던 거예요. 물론 지금 살아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장세랑 조금 엮인 상황이었고 최근에 주가가 슬그머니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LNK 바이오가 지금 미국에서 소송이 하나가 있어요. LNK 바이오가 이제 신제품이 미국 판매 금지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미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LNK 바이오가
경쟁사인 미국의 라이프스파인과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LNK 바이오가 따라했다 그러고 LNK 바이오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일리노이 동부지방법원은 라이프스파인이 주장하는 판매 금지 대상에 LNK 바이오가 새롭게 선보이는 패스락은 포함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미국 법원이 미국 회사보다 우리나라 회사에 손을 들어준 그런 케이스예요. 라이프스파인은 소송 당사자를 이지스 스파인뿐 아니라 LNK 바이오와 미국 현지 법인인 LNK 스파인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기각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 지난 2019년도 라이프스파인은 이지스 스파인과 LNK 바이오가 특허 기술을 침해해서 엑셀픽스를 개발했다면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판매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합니다. 이후 라이프스파인은 LNK 바이오와 자회사 LNK 스파인에서 개발해 현재 판매 중인 패스락과 엑셀픽스가 근본적으로 같은 제품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의 사전 금지 명령을 위반한 법적 모형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판매 금지 가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패스락을 만들었다는 게 라이프스파인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문에서는 기존 소송은 LNK 바이오의 관계사인 이지스 스파인과 라이프스파인 간의 계약상의 의무 위반에 관한 거라면서 LNK 바이오가 최근에 설립한 LNK 스파인에서 판매된 제품은 현재 이거랑은 동일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제약사들의 입지가 좀 커지면서 미국에서 좀 경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미국 법원에서 미국 회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손을 들어줬다는 거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 엑셀피스가 뭐냐, 그리고 패스락이라는 게 뭐냐, 이 패스락이라고 하는 요 상품이 뭐냐면은 높이 확장성 요추 전방 추체간 유압술 케이지라고.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냐면은, 근데 요추라고 하면은 우리 저기 허리나 척추나 이런 데 이제 시술할 때 사용하는 도구,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고, 경쟁사에 비해서 조작법이 간단해서 제품을 출시하기 전부터 스탠포드 대학병원은 10개 이상 병원에서 직접 사용하고 싶다는 의견을 보내와서 제품 등록을 발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이번 수출을 계기로 그것보다는 어떤 재료의 사이즈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번 실적이 잘 나옴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15일 날에 유상증자 권리락 진행이 됐고, 그 이후에 주가는 살짝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을 왜 설명을 드리냐면, 요즘은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이 바닥에서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LNK 바이오라는 회사도 한번 단기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구간이고요. 이 회사는 최근에 미국 경쟁사와의 소송에서 일단 승소를 했다. 수출이 시작됐죠. 판매 금지 소송을 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했다고 합니다. 출하했대요. 척추 고정용품, 척추 수술 장비, 척추 임플란트 사업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척추라는 것도 요즘 어찌 보면 자리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이 많고 다들 허리들이 꾸부정합니다. 저도 지금 어깨 피려고 막 노력을 많이 하는데 잘 안 돼요. 네, 그런 쪽이 집중되어 있는 회사예요. 저는 이게 리오프닝 쪽이랑도 연결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멋있게 보이려면 허리가 좀 반듯해야 되는데 척추가 딱 서야 돼요. 요즘 사람들 보면 다 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 회사이고, 요게 이제 재료가 되겠고요. 주가는 이제 바닥에서 살짝 올라오는, 그리고 최근에 1분기 실적이 정말 오랜만에 흑자가 되었다. 2분기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재료로다가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른 것보다도 바이오 제약주를 2개를 가져왔는데, 두 종목의 공통점은 저점 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이라는 게 공통점이 되겠고, 요즘 바이오 제약주들이 분위기가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아직 좀 덜 간 종목들, 그런 걸 방송에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현대약품이나 국전약품 괜찮아요. 바닥이니까 잘 끌고 가 보시고, 오늘 제가 소개드리는 파맵신이라는 종목과 그리고 호재가 나온 LNK 바이오, 이런 것도 바닥이니까 한번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